자,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는 우리가 텃밭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무토는 큰 산을 의미하고 태산을 의미한다 하면 되겠죠. 태산을 의미하고, 기토는 전답, 뭐 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답, 텃밭,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야트막한 그러한 땅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토 입장에서는 수를 다스리는 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무토는 이렇게 큰 산과 큰 산이기 때문에 얘 사이에 막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댐을 만들어서 수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 이런 거, 호수, 임수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장하지수라고 했잖아요. 큰 하천. 그러니까 장하지수, 큰 하천, 뭐 호수, 바다, 이런 큰 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둘 수 있는 게 이제 무토란 말이죠. 이 무토가. 그래서 무토는 큰 물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기토는 텃밭이기 때문에 큰 물을 관리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뉴스 같은 거 여름철에 보면, 장마철에 보면 이 기토가 뭐 이게 전답인데, 이 전답이 어떻게 돼요? 큰 홍수가 나면 이런 홍수에 어떻게 해요? 흙탕물이 돼버리죠. 흙탕물. 그게 뭐예요? 기토타김. 기토가 큰 물을 만나면, 그러니까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탁해져 버린다 이 말이죠. 또는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내는 거죠. 흙탕물을 만들어요. 임수가 깨끗한 그 호수물 같은 건데 거기다가 흙을 뿌려버리면 탁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청하지가 못한 거죠. 이런 물상론적인 접근을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무토와 기토 이런 거 좀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토는 이렇게 전답이라든가 이런 조그만한 아담한 토다 보니까 이 큰 물을 만나면 휩쓸려가 버리잖아요. 쓸어가 버리잖아요. 농작물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비닐하우스니 뭐 전답 뭐 다 홍수가 비가 많이 쏟아지면 전부 막아버리잖아요. 전부 그냥 쓸어가 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토는 임수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토는 기토의 용신 요약인데, 기토 희용제용, 기토가 바라는 대강, 뭐 요약 이런 말이겠죠. 기토가 바라는 용신의 요약. 자, 정월 보겠습니다. 정월이면 인월이잖아요. 인월이기 때문에 인월의 기토니까 어때요? 극을 받긴 하지만 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목이 기토가 있는데 일단 춥죠. 일단 춥다. 그럼 추울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병화겠죠. 그래서 병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목이 기토는 아담한 텃밭인데 여기다 큰 나무가, 인목은 간목으로 보면 되니까요. 큰 나무가 어떻게 돼요? 갑기합토. 그러니까 큰 나무는 작은 텃밭을, 원래 이제 큰 남자들이 작은 아담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긴 한데 기토 입장에서 너무 간목이 버거울 수 있어요. 만약 기토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큰 나무가 와서 뿌리를 내리니까, 기토는 아담한 식물들을 재배하고 곡식을 재배하고 이런 조그만한 과수원 정도, 과수원도 조그만, 그러니까 과수나무도 조그만하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간목이 와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 간목을 뭐예요? 쳐줄 수 있는 경금이 와야 되겠죠.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자, 병화를 취하여 해한은 뭐죠? 차가움을 해결한다 그 말이죠. 해소한다. 꺼려하는 것은 임수 보는 것을 꺼려한다. 왜냐하면 기토는 큰 물을 보면 흙탕물 되어본다 그랬죠. 만약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모름지기 무토로서 위자, 보자를 삼아야 된다. 자, 무토는 아까 큰 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기토 갖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무토가 와서 수를 좀 극해줘야 되겠죠. 댐을 만들든지. 물이 너무 많으면 토가 너무 많으면 답답하죠, 기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목이 와서 목극토로 토를 좀 따듬어 줘야 돼요. 근데 간목이 너무 많아요. 그럼 너무 또 극을 많이 받죠. 그럴 때 경금이 와서 근근목을 해서 간목을 좀 세력을 약화시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 어렵지는 않아요. 기토가 인월이니까 추우니까 병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토는 임수를 보면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수가 많으면 무토가 와서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가 많으면 간목으로 목국토 해줘서 좀 토를 소토시켜줘야 되고, 근데 간목이 또 너무 많이 오면 그 목국토로 간목이 극을 너무 심하게 하면 기토가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또 경금이 와서 간목을 좀 쳐줘야 되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이.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조우상 공통무감에서 이야기하는 조우상 병화가 필요하다. 이건 나머지는 일반 이론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 조우상 병화가 필요하다. 이 노래는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월도 뭐 큰 차이는 없겠죠. 근데 2월은 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이 기토가 묘월인데 어떻게 될 건지 자 보겠습니다. 주가 간목이네요. 그 다음에 계수 병화, 물이 좀 필요한 거죠. 이제 좀씩 이 묘월달 오면 좀씩 나무가 커야 되니까, 나무가 심어지니까 물기가 좀 있어야 되고, 이노을은 너무 추우니까 병화가 먼저 왔는데 2월달부터는 좀씩 이제 날씨가 풀어지면서 이제 나무가 새싹도 나오고 하니까 이때는 물이 필요하니까 개수도 있고 병화도 있고. 근데 일단 간목이 먼저 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간목이 먼저 왔을까? 묘목이 충분한데 기토에게 있어서 묘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왜 간목이 와야 되는지. 기토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드실 수 있는데, 자, 용갑 간목을 쓰고 기 꺼려예요. 여 기토 합하, 기토와 합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 갑기합도 하는 것을 꺼려한다. 기토가 간목에게 끌려가 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간목 입장에서는 좋지만 간목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토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를 끌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지는 않고, 간목을 쓰는데 왜 간목을 쓰는지 이건 좀 우리가 뒤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용 계수 윤지, 계수를 써서 윤지 땅을 좀 촉촉하게 적셔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뭐요? 나무가 자라는 거죠. 기토의 역할은 뭐예요? 토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다?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나무를 키운다. 그래서 기토는 뭔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뭔가를 뭐 고추를 심거나 농작물 재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기가 없으면 어떻게 안 되겠죠? 그런데 왜 간목이 먼저 줄고 오는지, 요거는 왜 올까요? 왜 간목이 왜 올까요? 2월 달에 묘목이면 목이 왕한 때잖아요. 목이 왕한 때 텃밭에 있는데 왜 오는지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목이 와도 합을 하면 안 되겠죠. 자, 3월에 진토는 기토가 진토를 만나면 촉촉한 땅을 만나니까 좋지 않을까요? 수도 충분히 있잖아요. 이때는 개수가 있으니까 많은 물 필요 없어요. 여름 봄에 장마진 거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에 장마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나무가 잘 키울 수 있게끔 병화가 떼야 되고 개수도 필요하고 간목도 필요한데, 자, 선병 먼저 병화가 있어서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해줘야 되고, 후계 물이 필요하고, 토가 따뜻하면 이윤, 그리고 이윤 적셔주고, 수 용갑소 간목이 경우에 따라서 수용 경우에 따라서 간목을 써서 소토시킨다는 말이죠. 목이 너무 강할 때 땅을 좀 이렇게 좀 소토시켜준다. 나무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고, 자, 4월 5월은 화가 왕인 기토 입장에서 사가 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더워지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농작물 재배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역시 농작물 잘 자라게 해줘야 된다. 조우가 불능무 없어서는 아니 된다. 뭐다? 개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토를 적셔주면 토를 적시려면 뭐다? 불능물 뭐가 없으면 안 된다? 병화가 없으면 안 된다. 토가 윤택해지려면 병화가 없으면 안 된다. 토가 윤택이라도 나무가 자라야 되겠죠. 이 기토를 쭉 잡아뜨리면 어떻게 해요? 논밭이 되죠. 여기에다가 나무도 이제 이게 심고, 그래서 물기도 있어야 되고 하늘에 뭐가 있어요? 태양도 있어서 그래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죠. 어쨌든 4월이면 이제 따뜻해지기 때문에 수가 필요하다 이해할 수 있겠죠. 수와 화는 계속 필요하겠죠. 계속 필요할 거예요. 수와 화는. 왜냐하면 땅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야? 뭔가를 키우는 거니까. 키우려면 뭐예요? 밑에 물이 있어야 되고 위에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5월도 그러네요. 5월달에 굉장히 5월의 화의 왕지잖아요. 왕할 때 개수가 있어야 될 거고 병화가 있어야 된다. 왜 임수는 있으면 안 되죠? 기토는 많은 물 필요 없어요.
농작물이 자랄 수 있을 정도의 적은 물이면 되지 막 논밭을 쓸고 가버리는 큰 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 불능무, 개, 조우는 개수가 없어 안 된다. 조우상 개수가 없으면 안 되고 토윤 토가 토유가 뭐죠? 자윤 촉촉해지고 이거 뭔가 영양을 공급하려면 불능물 병화가 없으면 안 된다. 같은 논리고요. 자, 6월도 마찬가지겠죠. 미월 기토가 미월이면 토가 좀 어떻게 바짝 말란 토잖아요. 미토는 저토잖아요. 토가 말르면 안 되기 때문에 물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토가 기토 역할을 하려면 병화가 있어서 나무를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조우 불능무 개 토윤 불능무 병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7월은 신월이에요. 신월. 자, 우리가 기토 입장에서 신, 유, 술 뭐죠?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철이에요. 그럼 여전히 뭐죠? 병화는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뭐죠? 바짝 땅이 말라가기 때문에 개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기토의 역할이 필요한데 기토의 역할은 뭔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키우는데 태양과 광합성작용을 위한 태양과 그 다음에 밑에 물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토 자체의 영양분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병화 온토, 병화가 온토, 토를 따뜻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개수 윤토, 개수는 땅을 적셔주고, 그렇죠? 척척하게 적셔주고. 7월 경금 사권. 자, 7월 경금 사권은 이 신금속의 신무임경이죠. 그래서 7월은 이 경금이 사령한다 그 말이죠. 7월은 경금이 사권. 원령을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병능 재금 병화는 능이 뭐다 경금을 극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금이 10월달에 잡고 있지만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을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개이설금 개수가 금생수로 경금의 기운도 빼내고 있죠. 그러니까 신금이 병화가 있어서 눌러주고 신금은 물을 개수가 빼내고 금생수로 신금을 약화시키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8월 달은 6월 달이니까 굉장히 금이 왕할 때죠. 금이 왕할 때도 역시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기토가 6월인데 왕한데 병화가 있어서 눌러주고 금생수로 빼주고 그럴 때 취신보계 신금을 취하여 개수를 보잔다. 자, 6월 달에는 금이 왕하고 말라가니까 병신합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금을 써서 어떻게 해요? 신금이 천간에 투출해서 개수로 금생수를 해준다는 얘기겠죠. 병신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신금을 취하여 개수를 보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은 술토죠. 기토가 술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토가 좀 바짝 메말라 있죠. 그래서 간목이 소토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화와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병화 개수는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목이 토가 왕할 때는 간목이 와서 소토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9월 토성. 9월은 토가 뭐예요? 성행하다. 왜냐하면 기토가 수월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마땅히 간목 소지. 간목이 소지. 지는 이제 토가 되겠죠. 이 토를 어떻게 돼요? 소토시켜주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죠. 차용 그 다음으로 병화와 개수를 쓴다. 병개는 항상 기토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기토는 뭐다? 곡식을 키운다. 곡식을 태우는 토기 때문에 항상 수와 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자, 10월은 해수예요. 해수면은 이제 겨울철로 들어보는 거죠. 자,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조우상 병화가 필요하겠죠. 항상 병화가 필요하고 물이 너무 치죠. 해수니까 물이 많잖아요. 기토 입장에서는 겨울철에 별로 물이 많이 필요 없어요. 곡식을 키우는 때도 아니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무토가 있어야 되겠죠. 무토가 있어서 이 수를 컨트롤해 줘야 돼요. 막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토가 많을 경우도 간목도 필요하겠죠. 자,
삼동 기토 새 겨울철의 기토는 병이 아니면 즉 병난 병이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생장할 수가 없고 발생할 수가 없고 초동 처음 계절은 임수가 왕함으로 해수 속에 임수가 있잖아요. 해무 갑임. 그래서 임수가 본기니까 임수가 왕하고 임수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써서 제지 토국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임수는 기토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통제된다? 무토가 통제된다 그 말이죠.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취갑 목소 간목을 써서 소지 소토시켜준다는 얘기죠. 토가 많을 때는 간목으로 소토시켜줘야 된다. 계속 이제 적응할 때 됐죠? 이런 이야기들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11월이면 자월이면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춥죠. 여전히 춥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필요할 거고 수가 많을 경우는 무토가 필요하고 또 토가 많을 때는 간목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나오겠죠. 삼동의 기토는 비병난 불생. 자, 병화가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생할 수가 없고 발생할 수가 없고 초동에는 임수가 왕함으로 무토가 제지가 되고 토가 많으면 간목소지. 이게 지금 같이 있는데 11월의 자수는 뭐냐면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본기를 잡고 있잖아요. 임수가 왕하다는 얘기는 좀 이상한데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역시나 좀 감이 이상하면 찾아보면 틀려 있어요. 자, 오청식 박사님 책을 보니까 앞에 보면은 여기에 초동 이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동 이망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해수 중에 해무 갑임 두 개 놓고 같이 볼까요? 예. 자, 여기 보면은 해수 속에 해무 갑임 있잖아요. 임수가 본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수가 첫 겨울철, 그러니까 겨울의 첫월이니까 해겠죠. 해월은 임수가 왕함으로 무토를 써서 이를 제지해야 된다. 이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뭐뭐라면 if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if 뭐뭐라면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해월은 임수가 왕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무토를 써서 이를 제지해야 된다. 극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맞아요. 그런데 11월 달에 자수 가면 이제 물이 말라가서 또랑물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11월 달과 12월은 특히 축월은 뭐예요? 수가 왕할 수가 없죠. 자, 임수 속에는 임수가 여전히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본기가 개수예요. 개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임수 태왕 11월 달에 임수 태왕 치 무토 제지 토다 치 간목 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2% 봐야 될 것 같아요. 2%절로. 그래서 임수가 너무나 왕하다면 무토를 써서 제지를 하고 토가 많으면 간목을 써서 이를 소토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조건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건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오천식 박사님은 그냥 그렇게 조건절로 안 보고 그냥 해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건절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자월과 그 다음에 12월 축월은 이게 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왕하다면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함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임수가 왕함으로 해버리면은 자연현상이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조건절로 해서 임수가 태왕하다면 무토를 써서 극제하고 토가 많다면 여기는 또 과정법 썼죠. 토가 많다면 간목을 취하여 소토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절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월과 축월은 임수가 많은 그러한 월은 아니다. 이거 전제하에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마찬가지 12월 축월도 마찬가지예요. 얼어있는 동토잖아. 동토. 얼어있는 토. 그래서 병화가 녹여줘야 되고 토가 많으면 여기는 무토가 먼저 나왔네. 무토가 수 막아주고 간목이 또 토가 많으면 막아주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삼동 기토 비병난 불생 임수 태왕 치 무토 제지 토다 취 간목 소지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목의 희용제를 살펴보았습니다.